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21%, 코스닥은 1.16%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도 외국인들이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해가지고 거의 1조 가까운 돈을 매수를 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 오늘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저평가됐다면서 자꾸 어떻게 정시를 좀 부양시키려고 그러죠. 그런데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세력들은 이 금융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들은 이렇게 차익 실현했다 다시 들어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기타에서 좀 받았지만 최근 들어서 금융 쪽도 물량을 매집하고 있어요. 그 외국인들이 점점 우리 시장에 어떤 시장 지배력을 수급을 통해서 장악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렇게 한국으로 돈을 많이 들고 들어오는데 지금 재료 이런 거 사실 안 봐도 되죠. 외국인들이 최근에 어느 정도 들고 들어왔냐면 3개월 동안에 한 15조가 넘는 돈을 들고 들어와서 주식을 막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한 16조 정도 모았는데 그 대부분이 3개월 동안 일어난 이 매매니까 얼마나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급하게 물량을 매집해 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외국인들이 저렇게 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데 이때 이제 하나의 좀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이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들어와서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했을 때 마땅한 종목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조정을 주지 않고요. 계속 이렇게 고점을 갱신해 가버리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시장의 그 주식 순환매매 하면서도 계속 어떻게 하면 주식을 내가 오랫동안 더 많이 보유를 할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요즘 일본 주식시장 난리 나쁘습니다. 이제 4만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4만이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일본 시장이 예전에 요만큼 있다가요. 이건 지수도 나오지도 않는데 단기간에 거의 한 4만 가까이 갔었죠. 그러다가 쭉 한 30년 지났습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서 드디어 이걸 넘어선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한 2010년도 이후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한 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4만 갔어요. 우리로 치면 이때가 한 2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일본처럼 갔다 그러면 지금 8천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 시장 지금 지수가 얼마예요? 한 2600? 아직 2700이 안 되죠. 일본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한 13,000 정도 요만큼 되는 거예요.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요만큼. 우리가 그러니까 요만큼 오를 동안에 일본은 이만큼 올랐습니다. 이만큼 올랐고 다른 나라 시장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일본 좋다 하는데 우리는 안 나가는데 일본, 미국 잘 나가니까 사람들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이만큼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번다 했을 때 우리가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좋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2천에서 만에서 4만 갈 동안에 우리는 요만큼 모았어요. 앞서 치면 우리가 요만큼 올랐으면 일본이 이만큼 올랐다고 이게 시장이 한 8천 간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겠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장이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조업이 좀 많은데 얼마든지 지금 사람을 대체할 만한 그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물론 사람이 대체되면은 굉장히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여튼 이 기업들의 수익이 다른 어느 때보다 크게 지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놓여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상승 여력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까지는 계속 지금 우리 시장의 주식을 모아가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1998년도 정말로 진짜 주식을 매수하기 좋을 때였고 2010년도도 좋았어요. 사람이 100년 산다 그러면 이때 사 계속 하면 되지만은 이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때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 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도 그랬어요.
또 우리도 뭐 2018년 이후에 뭐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때 3년 떨어질 때 그때도 좋았고. 또 최근 들어서 뭐 올해는 작년은 그렇습니다만은 재작년까지 한 2년 정도 또 떨어졌죠. 그때도 또 사실은 이렇게 좋을 때였습니다. 좋을 때였어요. 그 주식 시장은 떨어져도 들고 있으면 다 오릅니다. 근데 우리는 작게 올랐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 달릴 준비를 하는데 그거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지금 계속 물량을 모으고 있다고요. 지금 전 세계가 잔뜩 움츠려져 있는데 뭐 중동 전쟁 뭐 계속 가겠습니까? 결국엔 정리될 거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정리가 되겠죠. 또 그리고 뭐 신냉전이라 해서 중국, 미국 갈라져 가지고 있지만은 이미 의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완벽하게 갈라놓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미세하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제가 작년에 AI 인공지능이 나왔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 이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챗GPT가 나오고 난 최근 1년 동안 변화를 보면 와 정말로 엄청난 속도로 변했습니다. 뭐 하룻밤 자고 나면은 또 다른 그 상품들이 나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적용을 하면 산업 현장이 많이 바뀌게 될 만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현재는 뭐 시장이 뭐 뒤죽박죽에 대해서 막 서로 경쟁적으로 AI를 만들어내고 하지만 굉장히 실험적인 것들도 많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수많은 중에 경쟁이 치열한데 살아남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살아남아서 이제 점점 현실 우리가 깊이 침투를 하게 되면은 기업들 수익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가능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들고 있을 연구만 잘 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지금 부자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에 놓여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기관들은 여전히 돈이 없어요. 금융투자는 변동성이 뭐 투자하는 거고 보험투신 별로 없죠. 기관들이 별로 없어요. 개인들은 뭐 들어와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뭐 수익 내고 파는 것도 있고 개인들이 좀 사는 것도, 개인들도 나름 머리를 써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개인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개인들은 가볍기 때문에 정말로 한 호가에 팔고 달라버린다니까. 다음 주가 생각도 안 합니다. 달라버렸는데 조금 계속 가려 그러면 묵직한 돈들을 들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묵직한 돈을 움직이는 게 계속 뭐 주가를 높여가면서 상대방의 매도를 유도해가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묵직한 돈, 큰 돈 움직이는 쪽을 따라가야 성률이 높습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보니까 14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종목 좀 들여다보면은 금융주 들어왔네요. NH투자증권. 지금 현 시점에서 들어가기 어렵지만은 상승 여력은 더 있지요. 더하기 빼기 한번 해보시면 뭐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NH투자증권은 들고 있다 그러면은 더 들고 있는 걸로 매수는 들어가기 어렵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어려워요. 지금 아직 추세는 하락하다가도 오릅니다. 또 지금 시장이 좋아서 뭐 요 정도 하고 계속 다시 전고점에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조정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일단 알 수 없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왜 이걸 고민하냐 이 말이죠. 다우기술도 지금 못 들어갑니다. 지금 뭐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은 빨간색하고 파란색 색깔 뭐 숫자 비교해 보면 가능성이 있지요. 근데 이거 지금 현재 이만큼 높아져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끊어먹고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지금 못 들어가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참 이것도 참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단기간에 좀 올랐죠.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또 그리고 다른 종목 신한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들어가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에코프로 이것도 현 시점에서 들어가기 어렵지요.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자,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급등한 종목이 이수 페타시스가 날아올라 본데 가다가 조정이 짧고 올라가죠. 이게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시장의 수급이 좋을 때는 조정이 이 되돌림이 있다고도 하는데 작습니다. 그러고 이제 전부 다 과열 상태 이쪽에서 다 놀기 때문에 날아가요. 그러니까 신규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주식이 이렇게 계속 떨어질 때, 장기간 계속 이렇게 떨어질 때 있죠. 이때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다니까요.
모아갈 수도 있고. 근데 한 번 이렇게 오를 때는 조정을 특히 조금만 주고 올라갈 때는 정말로 이래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수페타시스도 그래요. 근데 왜 들어가기 어렵느냐? 이제부터는 이렇게 막 시장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 장비, 그러니까 자동차 쪽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이제 자기들이 들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좀 괜찮지만 이번에 선거 끝나고 뭐 정부에서는 한 6월 정도 되면 다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공매도가 딱 재개됐을 때 그때는 뭐 공매도도 이용하고 들고 있는 것도 이용해서 시장을 갖다가 갑자기 아래로 쭉 우리 걸 진짜로 그 롤러코스터 타듯이 밀었다가 당겼다가 해버리면 출렁출렁 거려버리면은 그 한번 흐름 역사이클 타버리면 다 틀려버립니다. 못 따라가게 돼 있다고. 그 오를 때는 정말 그 상대방이 시장의 어떤 수급을 장악을 한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그 상대방이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이익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못 따라간다고. 심지어 손해본다 하더라도 걔들은 이 정도 손해보고 다시 땡기면 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따라잡냐고. 우리가 이 하락할 때 물량 모아놓은 거 있죠. 최대한 오래 지킬 방법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삼성무역도 오늘 올랐네요. 이것도 참 들어가기 어렵죠. 또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현대 이것도 참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보면은 리노스 이것도 못 들어갑니다. 테마주들은 벌써 이렇게 날아다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날라 올라 버립니다. 출렁출렁 한다니까. 이거 수급 장악한 거예요. 출렁출렁 하는 게 이렇게 보는 게 잘 안 보이죠? 조금 당겨서 이렇게 봐보면 출렁출렁 한다니까. 출렁출렁 하죠. 왔다가 갔다 출렁출렁. 이거 세력의 수급을 장악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앞으로 우리 시장도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중리 사내도 이럴 때가 좋았던 거예요. 이럴 때가. 이건 못 따라갑니다. 돈을 못 모은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KD 요거는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좀 적어서 그런데 요것도 지금 이렇게 갑자기 빵 날아갔단 말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약에 이거 장중에 봤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에서 한번 들어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출렁거리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이런 것들은 큰 돈 들어가면 안 돼요. 잔돈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재미삼아. 휴젤도 지금 못 들어가게 돼 있겠네요. 그리고 뭐 대충 이런 종목도 코스닥에서 이쪽으로 있는 종목들은 지금 현재 과열 상태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점점 우리 시장에 어떤 지수 지배력, 또 그 가격 통제력을 점점 더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운수장비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업종들도 계속 물량을 매집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역사이클 걸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작은 이익에 만족하지 말고 잔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잔머리. 수익이 나면은 그것도 수익에 취해서 뭐 손해 안 보니까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라서 그런 종목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자신감에 쩔어가지고 조금 오르면 팔았다가 어떨 때는 이제 빚내가지고 땡겨서 하기도 하고 장난질 치기 시작합니다. 좀 더 벌어보려고. 또 그리고 자기 확신이 강해져서 내가 사면 오른다 이런 확신도 막 점점 더 강해져요. 그렇게 까불다가 한번 역사이클 타고 하면 가만히 있는 애들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남들은 또 돈 다 벌었다는데 오히려 빚까지 지는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게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하고 같은 시기에 한 2010년도 12년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올랐어요. 우리는 요만큼 올랐습니다. 우리는 요만큼 올랐고 일본은 이만큼 올랐어요. 일본 앞으로 더 갈 수 있겠지요. 우리 일본하고 키 맞춤 돼도 우리가 지금 이만큼 더 가야 돼. 8천을 가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도 뭐 지수 10,000, 뭐 20,000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2,000 뭐 이래 생각하면은 지가 2,000이고 3,000이고 사실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주식 투자 뭐 잔돈 이렇게 짜자자자 성공하는 것보다는 그냥 묵직하게 한번 들어오고 나온 게 제일 빠릅니다. 그냥 적당하게 있다가 대충 이 정도면 나의 남은 기간 뭐 먹고 살겠다 싶으면
그때 적당하게 뭐 끊어서 넣어 7천에서 끊어서 나와도 되고 6천에서 끊어서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씨 또 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생기겠나 하고 저한테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생기란 보장이 있겠어요? 일본도 지금 4만 간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정시 12,000만 간다고 왜 생각을 못해요? 충분히 우리도 갈 수 있어요. 그 지나고 나서 보면은 지금은 싼 거라니까. 우리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IMF 때 싸고 다 싸더라 합니까? 지금은 싼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이익에 만족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들고 있으라니까. 계속 어떻게 하면 주식을 오래 많이 들고 있을까 연구하다 보면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우리 주식 시장을 계속 사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고 그냥 돈 생기는 대로 계속 물량을 모아서 우차등강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